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격증 선택 기준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이제 이론적으로 치우치다 보면 뭐 이론이랄 것도 없지만 이론적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뭐 너무 몸이 건조해지고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인데, 일단은 제가 살면서 후회하는 일이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 좋은 과를 갔었더라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대략 이게 답이 나와요. 뭐냐면 지금보다 더 나아졌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상황에서는 자격증 범위 내에서 범위를 정하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 자격증을 어떤 자격증을 선택을 해서 내가 지금 전공이 뭐고 어떤 지금 학과가 결정이 됐으면 자격증을 어떤 자격증을 선택을 해서 좀 후회 없이 나중에 결과가 더 좋게 나올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격증을 선택할 때 보통 우리가 예전하고는 다르게, 자격증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4년제 대학만 졸업하면 자격이 주어졌는데, 지금은 관련 학과라는 지금 단서가 붙었어요. 그리고 산업기사도 동일하게 전문대 2년제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면 되는데, 거기도 관련 학과라는 지금 단서가 붙어서, 관련 학과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건축이라 그러면 건축 관련 학과, 건설 관련 학과, 건축, 농업교육학과 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건축이라 그래도 건축도 분야가 많고, 여기서 어떤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일단 여러 가지 종목이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자격증을 선택할 때는 자기 응시 자격이라는 게 학과를 기준으로 보통은 선택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건축 설비 관련 학과가 있어요. 건축 설비 관련 학과가 있는데, 건축 설비 관련 학과라 그래서 건축 설비 기사를 꼭 따야 되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건축이라는 게 있으면, 건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건축이라는 거는 기초를 해야 되고 골조를 세워야 되고, 골조를 세우면은 나중에 이제 전기, 설비, 소방, 통신, 그리고 조경, 이렇게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기초를 해놓고 골조를 세우고 전기하고 설치를 하고, 소방을 하고, 통신하고, 나중에 조경을 하고, 그다음에 실내 건축까지 들어가죠. 실내 건축까지 들어가고, 가구도 들어가고, 이렇게 분야가 이렇게 지금 업체가 다 협력을 해야지 한 가지 이제 건축물이 지어지는 거고. 그럼 여기서 보면은 건축이라는 거 뭐냐면, 전체적인 밑에 이제 공정을 관리를 하는 업종이고, 밑에부터 이제 여기서 시작하면 보통 우리는 면허로 따지자 그러면 토공이라 그러고, 골조는 철근 콘크리트, 그 전기는 전기공사업, 설비는 기계설비, 그러고 가스, 소방 같은 경우에 소방전기, 소방기계, 통신, 조경, 실내건축, 가구,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건축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위에는 종합건설이고, 밑에는 하청,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협력업체라 그러는데 하청이죠, 하청. 그럼 이거 직장 생활을 하든가 내가 뭐 창업주가 되든가 사장이 되든가 했을 때 사회적으로 이게 위기에는 벌써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부분에서 내가 어디에 선택을 하고, 건축주 위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당연히 건축주가 있을 거고, 건축주는 어디서 금융을 조달받아야 되냐면 금융 전주가 있을 거예요. 전주, 돈을 대주는 사람. 그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는 돈 가진 사람이 최고고, 그 돈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건축주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시공업체가 있을 거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제 협력업체가 있는데, 이게 사회 구조라는 거죠. 피라미드형 사회 구조. 그래서 어떤 자격증을 선택하든 노력하고 비용은 동일해요. 노력하고 시간하고 비용은 거기에 맞는, 기사라면 기사에 맞는, 기능사라면 기능사에 맞는 시간하고 비용하고 노력을 투자를 해야지 결국엔 취득할 수가 있어요. 취득할 수 있는데, 취득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업종에 지금 속해 있고 어느 업종에 지금
그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건축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니까 이런 위계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이라 그러면 소방 전기 기계를 가지고 내가 전문 건설 업체를 이용해서 큰 공사를 맡는다 그러면 그것도 건축 종합 건설보다 더 커진 업체가, 큰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격증을, 어떤 자격증을 따서, 자격증도 지금 차별이 있다는 거죠. 다 똑같은 자격증이 아니라 당연히 등급은 나눠지죠. 기술사하고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위계가 나눠지는데 당연히 우리는 지금 기사하고 산업기사, 기능사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어떤 자격증을 따서 어떻게 지금 가장 이제 건축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상위권에 있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이거죠. 하청업체에서 뭐 전기공사업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전기공사업을 차리고 바로 돈을 많이 모아서 지금 금융 조달할 수 있는 만큼 돈이 생기면 내가 사회 구조에서 이만큼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궁극적으로 돈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살아가는데, 그 하청업체에서 살면서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왕이면은 선택을 하는 방법이, 가장 사회 구조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먼저고, 지금 그 위치를 결정하는 게 자격증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건설업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종합건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종합건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종합건설이 있고, 종합건설에는 우리가 종합건설, 토목, 산업설비, 조경, 이걸 종합건설이라고 봐요 보통. 그래서 전체적으로 13,600개 업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작은 숫자가 아니죠 이것도.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부수되는 각각 협력업체들이 있는데, 협력업체라는 게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기초를 해야 되는 토목 면허, 그리고 그 골조를 올려야 되는 철근 콘크리트 면허, 그리고 나중에 실내 건축도 있을 거고, 전기도 있을 거고, 소방도 있을 거고, 기계 설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 기계 설비하고 가스, 소방 등 전기를 빼면 대략 등록 업체가 7만 1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7만 1000개. 왜 이걸 지금 숫자를 보고 있냐면, 7만 1000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종합건설이 몇만 개가 있고 종합건설이 두 개를 합치면 10만 개 정도가 되는데, 10만 개 정도가 업체가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자격증 수요가 그만큼 있다. 자격증 수요는 왜 있느냐? 첫 번째, 자격증이 필요로 하는 곳이 건설업체예요. 업체인데, 업체에서 왜 필요하는지, 공사업을 등록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해요. 어떤 자격증이냐? 공사업을 등록을 할 때, 건설업을 등록할 때, 건축 종합건설이라 그러면 일단 자본금이 5억 있어야 되고, 공제조합에다가 1억 4천 정도 출자를 해야지 이제 건설업 개시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건설 기술 능력이에요. 기술 능력인데, 건축기사 또는 건축부자의 중급 기술자 이상 2인 포함해서 5명, 그러니까 건설 기술자 5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5인이. 그 단순히 얘기하면 건설 자격증이 5개가 필요한데, 아까 건축 공사업에서 건축업체가 7,200개가 있으니까 단순 계산하면 7,000개에서 5를 곱하면 35,000개의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축 종합건설 하나만 유지하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3,600개인데 평균적으로 5개 이상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건설업체를 공사업 등록 면허를 유지하는 데만 해도 65,000개의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종을 달리해서 보면 여기가 지금 이제 협력업체들인데, 예를 들어 기계설비를 보면 자본금이 2억 필요하고 공제조합에다가 5천만 원을 출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공사업체를 개시하면 기술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건설 기술자, 건축 기계부자, 건설 기술자,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그러니까 2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계설비 공사업이라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밑에 협력업체를 보면 대략 여기는 지금 기계설비 뭐 가스, 전기는 빠졌는데 업체가 7만 1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7만 1000개면 자격증이 적어도 2개가 필요하니까
15만 개의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아까 얘기하고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이 30만 개의 자격증 수요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체에서는 왜 자격증을 갖다가 필요로 하느냐? 어차피 구성 요건이라는 게 등록을 할 때 필요한 거고, 등록을 하고 난 뒤에 보시면은 건설업체가 등록을 하고 나면 지금 건설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공사를 수주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수주할 때 필요한 그 내용이 시공 능력 평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공 능력 평가액은 그 업체가 어느 정도 시공 금액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평가하는 금액인데, 시공 능력 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예전에 그 3년간 공사 실적 평가액하고 경영 평가액은 지금 그 회계장부를 보고 평가하는 거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술 능력 평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 능력 평가액이라는 건 기술자가 이 업체에 얼마큼 있어서 이 기술자 인원만큼 공사 시공 능력 평가액을 상향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죠. 건설업체에서 보면 등록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하고, 시공 능력 평가액을 받는데 필요하고, 실제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실무를 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실무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증을 준비할 때 어찌 보면은 사장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업체 사장이 우리를 고용을 하는데 왜 고용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고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내가 자격증이 몇 개가 필요한지, 자격증이 하나 있더라도 어떤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을 하면 내가 급여를 더 받을 수 있고, 급여를 더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 극단적으로 피라미드 구조예요. 피라미드 구조라는 게, 지금 학교를 다닐 때는 지금 내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떤 뭐 나랑 지금 동등하게 거의 뭐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갔을 때는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벌어진다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얘는 엄청 잘 사는데 나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런 상황이 오면은 얼마나 이제 후회가 되냐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피라미드 꼭대기로 가는 과정을 계속 내가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격증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격증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를 보통을 보고 있는데, 창업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건축으로 기준을 하자면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기사로 뭘 창업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종합건설업을 창업을 할 수 있고, 지금 건축기사 자격증 문제만 보면은 그렇게 되지만, 아까 얘기대로 지금 그 동일한 자격증을 따서 급여 수준이 높다는 건, 내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나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건설업체를 차릴 수 있는, 건설업체를 내가 창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필요한 금액은 법인을 세워서 자본금 5억하고, 5억에서 이거 투자 금액은 내면 된다, 납부를 하면 되니까 5억 정도는 필요해요. 그러고 5억에서 보증금으로 쓰고, 사람을 고용하는 데 쓰고, 운영 비용으로 쓰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돈도 지금 연말이라 그러면 5억 원은 항상 유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경영 능력은 돼야 돼. 이 자본금을 잠식하게 되면은 그 영업 정지라든가 행정 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유지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격증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지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 기술 관련 학과가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건축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쭉 종합건설부터 밑에 하청업체까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 생각을 하고 자격증을 선택을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취업을 일단은 목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보통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 중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상주 근무하는 분들이 있고, 비상주 근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뭐 상주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얘기고, 비상주라는 거는 매일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그 부정기적으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업무를 보고 거기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상주라고 얘기하면 뭐 자격증 대여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격증 대여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그건 불법적이니까 그건 예외로 하고, 이렇게 취업을 해가지고 일단 지금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이직을 할 때도
당연히 지금 스펙이라는 게 경력도 중요하지만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어차피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창업이라는 거는 건설업을 창업을 하든 작게 그 전문 건설업을 창업을 하든 자격증 수요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오랜 기간 그 현장에서 그 업종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창업의 기회는 반드시 생겨요. 근데 창업을 하려면 중요한 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죠. 일단 창업을 하려 그러면 건설업을 기준으로 하면 자본금이 2억에서 5억 정도 필요하고, 이 금액에서 공제조합을 출자하고 그 사람을 고용해서 4대 보험을 지급을 해야 되고, 월급하고 4대 보험 지급을 해야 되고, 지금 업종이 그 공사를 수주하기 전까지는 유지 비용이 들고,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초기 투자 비용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해야 되고, 영업 비용이라는 거는 영업을 해야지 수주를 할 수 있으니까 영업을 할 수 있는 비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이런 자금을 어디서 그럼 조달을 하느냐? 어차피 이런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만약에 그 지금 상황에서 그 금융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금융을 가지고 바로 할 수 있지만, 어차피 돈을 이제 적금을 넣고 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은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고 이직을 해서 급여를 높이고 창업 단계를 준비를 할 때는 그만큼 이제 자본이 지금 모아졌을 때 그때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처음이라는 거, 처음에 그 낮은 급여로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간다 그러면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창업이라는 건 꿈꾸기 힘든데, 그걸 갖다 자꾸 내 몸값을 높여서 발전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을 할 때 어떤 자격증으로 어떻게 지금 급여가 높은 수준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취득을 했다가 더 필요한 자격증이 있으면은 하나를 더 추가해서 취득을 하고, 이직을 할 때 급여를 높이고, 이제는 지금 그 대기업이라는 개념이 지금 고용을 보장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어차피 연봉 계약을 매년 해야 돼요. 그럼 이직하든가 연봉 계약을 할 때 내 몸값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신분 능력하고 실적도 있지만 자격증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게 준비가 돼서 급여 수준이 높아지면 창업의 기회도 높아지고, 창업의 기회가 높아진다는 거는 이제는 내가 부속 그 업체에 부속품으로서 일을 해서 지금 그만큼 기여를 하고 기여분에 대해서만 지금 그 돈을 지급받았지만, 내가 창업을 하게 되면 이런 준비를 해서 영업 수익은 내가 지금 다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기회가 넓어진다는 거죠. 일단 자격증에서 시작한 직장 생활하고 직장 생활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제 연결이 될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작이,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 좋은 학과를 나와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상위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게 가장 이제 그 긍정적인 시작이고, 시작 자체가 급여 수준이 높다 그러면은 기회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는 창업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하면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내가 부를 계속 늘려갈 수 있다는 기회가 되는 거고,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창업을 하게 되면은 초기에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내가 기여한 만큼만 그 급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창업을 해서 내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으로 부가가치를 내가 다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자본의 축적 속도가 높아지고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 자격증 선택 기준이, 건축을 예로 들면 일단은 건축기사는 종합건설에서 필요한 거고, 건축설비기사, 공조냉동기사, 소방기사, 에너지관리기사, 가스기사, 이런 부분은 지금 그 협력업체, 쉽게 얘기하자면 하청업체에서 필요한 자격증이니까, 지금 내가 건설 관련 학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자격증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어떤 자격증을 선택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지 먼저 지금 결정을 하셔서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고, 자격증을 선택할 때 기준은 내가 지금 단지 학과만 보고, 내가 전공 학과만 보고 그걸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는 지금 무모한 짓이라는 거고, 자격증도 어차피 차별이라는 게 있어요. 차별이라는 게 인종차별처럼 그런 차별이 아니고, 어차피 어떤 업종에서 내가 지금 종사를 할 건지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자격증이라는 게 필요에 의한 수요가 있고 거기 수요를 맞춰서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지는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으로 갈 건지 전문 건설업체로 갈 건지 하청업체로 갈 건지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해서 내가 어디서 시작을 할 건지 그걸 먼저 결정을 하시는 게
뒤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동일한 얘기예요. 지금 같은 노력하고 같은 비용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자격증 종목을 선택해서 내가 진행을 할 건지 그거를 분명히 선택을 하고 자격증 원서 접수를 하시는데 종목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